삭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 부서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네, 김기성 부의장님. 74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 내역에서 소사벌 도서관 건립에 이제 잔액이 50억 1,500만 원이면 이 예산은 지금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잔액이 발생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21쪽에) 이건 이제 지난 179회 2015년 10월 2일 날 제가 이제 그 5분 발언 했던 내용 중에 유소년에 대한 문화, 체육, 예술 그러니까 체육은 여기는 아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드렸는데 이걸 뭐 시가 뭐 검토한다라더니 뭐 그 뒤로는 소식이 없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청소년 그 문화센터하고 안경환 재단에서 동아리들 일부를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일부를 지원해줬다고요? 네, 네. 아 그런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뭐 체육, 청소년 생활 청소년과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것만 보고서 이렇게 쏘는 거죠. 네네. 223쪽에 지적사항, 요구사항 장사시설에 대해서 출입 추모공원 문제는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화장장 설치를 네. 이제 우리 시가 너무 이게 이제 오락가락해서 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도 뭐 어차피 그 2018년에는 장사 시설 수급 그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필요 요 부분을 평택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 요구 수요하고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 증가될 것인가 그거 다 포함해서 수요도 예측해서 시 자체에도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화장대가 설치하겠다 뭐 그런 얘기는 안 들었어요. 네. 지난번 민선 4기에는 고덕 신도시의 지하에다가 이걸 하겠다고 했다가 민선 5기에는 이제 다른 데하고 이제 엮어서 한다 그랬다가 그거는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민선 6기와. 예,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끌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중장기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이걸 한다 그러잖아요. 네. 2018년 돼가지고 뭐 어느 세월에 이게 되는지 그리고 이때 돼서 뭐 지금 되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올 건지도 알 수 없지만 참 답답하네. 그리고 이게 좀 법으로 좀 통과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번 그러니까 이제 18대, 19대 이제 이게 국회가 마감되면 자동 폐기돼서 그런데 그래서 장례식장에 추가 설치하는 문제가 원래 법으로 발의됐다 폐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통과 여부는 아직도 뭐 불투명해. 뭐 그런 움직임이 약간 있었는데, 예, 지금 뭐. 그래서 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안중농역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에 그 시설을 네. 지금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것도 현재 뭐 분위기로 봐서는 될 것 같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어, 227쪽에 보육교사 처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답을 뭐라고 했냐면 보육교사 처우 개선 사업으로 교사 근무 환경 개선 및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사업 이렇게 써놓고도
실제로 아까 이제 가정어린이집 원장 같은 거 여기 해당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한번 써놓기는 그럴듯하게 써놨는데. 국비를 말고 시비로만 해놓은 상황인데 아직 그쪽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집어넣어줘야 이게 사실 뭐 이제 보육교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별로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되게 의욕적으로 좀 의욕적으로 한번 개선을 시켜보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231쪽 사서 문제도 제가 이 문제를 시정지금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서. 사서가 지금 현재의 인원이 몇 명이죠? 전체. 원래 사서 정원이 몇 명이요? 도서가 지금 현재 우리 전체 도서관 정원은 이제 40명인데요. 40명. 예. 현재 현원은 저는 39명입니다. 그럼 거의 찬 거네요? 네? 거의 찬 거네? 예,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이제 6명씩 없어가지고 제가 기억나는데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그 진단도 해서 지금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이제 도서관 얘기고, 우리 평택은 이제 학교 도서관을 잘 줘놨거든요. 예. 그런데 학교 도서관이 사실 우리가 직접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이 사서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교육 경비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이제 또 기획 때마다 이건 또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그 학교 도서관은 이제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청에서도 많은 건 아니지만 매년 그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 경비 보조금으로는 저희가 이제 각 그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서 지원은 안 해주잖아요. 예, 인건비 지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상은 이건 교육청에서도 이건 지원 안 해주고, 학교는 뭐 더더욱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예. 그래서 도서관을 줘놓고 사실 사서가 이제 없는 그런 상태가 대다수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그래도 사서를 뭐 모든 학교를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시범적으로 좀 하는 것도 좀 어떨까 싶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도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사서를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시범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도에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도 후속을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아마 만들 겁니다. 시범적으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진행 상황 보고요. 예, 저희도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에)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을 이제 감사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조치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점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죠? 점검을 누가 해주시면 점검. 그러니까 점검은 사실상 이렇게 뭐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점검해가지고 거기서 이 조치 결과에서 이 시설 운영 정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예. 네? 네. 점검해서? 네. 그 점검이 되는 게 이 감사인가요? 네네. 근데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송출이 엄청 많거든요? 네? 송출이. 위에 여성가족관이라는 건 본청관할이고, 밑에 안주 4개는 서부 쪽을 얘기하고, 나머지 송출이잖아요. 네? 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뭐죠?
많이 나와내는 것은 그만큼 지적사항이 많은데, 어딘 세세하게 보고, 어딘 좀 덜 보고,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근데 그런 의미로 문제는 보는 것 같은데, 예. 이 지적된 건수는 많은데, 다시 한번 반면에 안출은 4개가 다 원장의 자격 취소될 만큼 아주 강한 조치가 내려졌어요. 네네. 그런데 이 본청 관할은 다 자격 정지를 받고 보조금 환수하고 이런 조치가 벌어졌어요. 네네. 근데 송출은 많긴 하지만 거의가 다 시정명령 정도로 다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실상 이 건수마다 다 내용을 봐야 되는 거지만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각 그 출장소와 본청이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네, 의문점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점검의 지적에 따라서 조항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네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뭐 거기다 사결을 갖는다거나 뭐 인지상정을 그런 사항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314쪽에) 여성에 관한 복동에 반한 내역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1,560만 원인데 네. 이 1,560만 원이야 뭐 큰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여성에 관한 사업비로는 뭐 적지 않은 거거든요. 네. 이게 다 집행 잔액으로 이걸 다 반납한 거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나오는 건 뭐죠? 지금 국비 3억 5,300을 받았는데요. 네. 그 이제 과다 측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애초에 책정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건가? 네네. 그래서 이제 남은 걸 반납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2군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 있어요? 불악하고, 남부의 합종복지관. 불악하고 합정하고 2개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뭐 지역 얘기 해봐야 뭐 별 의미도 없는 얘기지만 사실 이 종합사회복지관도 서부 쪽에도 이제 필요하다고 봐요. 지난번에 그 KT 건물도 있었죠. 예. 그래서 이 KT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그냥 참고로 의견을 낸 것 뿐이고 기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하겠다는 방침이 있으면 이때 이제 KT하고 협의가 필요한 거고 그런 정도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지금 거의 텅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합정 종합사회복지관을 한 게 언제예요? 합종복지관은 네. 합종복지관은 1999년도. 99년도 했죠? 네. 그리고 불악은 그래서 2001년도인가 했습니다. 2001년도. 그러면 지금부터 15년, 17년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한 15년 전으로 되돌려서 안중출장소 관할 서부 쪽은 15년 전에 비해서 송출이나 본청하고 비교하면 그 정도도 안 돼요? 뭐 인구나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따지면. 지금 안출 관할에도 10만이 예, 넘어갔거든요. 10만이 넘었죠. 그러면 지금쯤은 뭐 당장 하는 게 아니더라도 계획 정도는 지금 확정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15년, 17년 전에 이걸 했으면은 서비로 종합복지관이 사기 네. 지역회장 얘기하고 뭐 하나 자발적으로 하는 게 없네.
그래서 서구 쪽에도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복지센터하고 또 다른 차원의 이게 이 복지관이요. 그렇죠? 네. 이 문제는 계획을 좀 세워서 하게 되면 뭐 KT랑 하든지 뭐 별도의 뭐 하든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지어져 있는 건물이 가능하다면 빠른 거죠. 사실. 네? 뭐 땅 사고 뭐 새로 설계하고 뭐 짓고 이런 거보다는 빠르잖아요. 사회복지국에 공통으로 요청한 자료 중에 위탁시설 운영비 사용 내용 및 프로그램 현황과 평가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평가 방법에 있어서 맨 밑에 하단에 이제 평가하는 방법을 이제 써놨죠. 네? 이 여성가족부 없고 그래서 평가 방법으로 이제 6개를 이제 적용했는데 어이의 평가 방법은 2번을 택해서 참여자 만족도로 평가했어요. 네? 근데 이 중에 6가지가 참여자 사전 사후 설문을 통한 변화 측정 평가, 참여자 사업 추진, 수행 인력 증가, 실시한 평가, 위탁기관에서 평가, 시설 자체 평가, 미실시 이렇게 되는데 굳이 2번으로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시설에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생각하 보니까 그게 지금 가장 선행 같은 경우에서 그런 쪽으로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가족봉사단 운영 같은 경우도 이용자 수가 92명 가족교육 사업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 이제 그런 거라면 1번하고 3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제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런데 2번 같은 건 만족도로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단순 평가고 1번, 3번은 평가 방식이 조금 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부적인 거 아닌가.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번으로만 평가하면 매년 이렇게 하면 이 평가가 제대로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2번 평가를 방식으로 해서 다 올렸는데 아까 이제 경로당 얘기가 있었어요. 401쪽에. 경로당 현황은 뭐 알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미등록이지만 사실상 경로당으로 인정해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예? 네, 있습니다. 이럴 때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지원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것도 지원 안 해줘요? 근데 뭐 명절 전후에서 민간에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을 그때 연계시켜주는 그 수준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이게 다 이제 등록된 데는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등록은 이런 걸 안 주고 이제 연말이나 명절 때만 네, 일부 예. 조금 해준다. 네.
근데 등록됐기 때문에 이 적용되는 원칙은 너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등록된 경로당이 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사업을 새로 벌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이제 복지 예산 새로 추가되는 부분에 심의를 사전 심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게 위에서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거부가 됐습니다. 이거 법정 시설에 대해서 해줘야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도 그 부분에서 제한이 되는 바람에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현재 미등록을 이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보죠? 이게 법적으로 그 소유자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사실은 임의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미등록이 몇 개요? 미등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한 20개소 정도 됩니다. 그 20개소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그 일부씩 지원해 주는 걸로. 물론 그렇지. 그러나 이제 시에서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운영이 어려운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또 미등록도 있지만 또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경로당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중만 해도 지난번 시민과에 대해서도 이 경로당이 없냐고 이제 계속적으로 시민과에 대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네. 왜 다른 거는 다 이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거나 해달라 그러는데 참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도 향후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그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한 220개 마을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하드웨어를 시에서 전부 예산을 들여서 충족시키기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추진 방향은 지금 그 신장 이동 지역에 카네이션 하우스를 하나 시범적으로 저희가 좀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일개 마을 개념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여러 그 마을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 이제 경로당과 비슷하게 하는데 다만 이제 이용 대상을 일반 어르신들이 아닌 독거노인이 어려우신 분들, 이용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하나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정착이 되면은 그 성과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지금은 노인복지관이 4개소가 있지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노인복지관 개념을 좀 도입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 이것이 좀 어떤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런 하드웨어를 다 전부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가 낸 자료를 통해서 보면 226개 중에 본청이 66개, 송출이 115개, 안출이 45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송출은 사실상 면동 단위가 이제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정 통리를 따지면 본청이 235, 송출이 275, 안출이 248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송출은 없는 데가 무척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58개 중에 532개 있으니까 이게 70%라고 써 있는데 나머지 30% 226개는 뭔가 좀 이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해요. 이것이 뭐 단시간에 이제 해결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계획을 잡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시에서. 근데 그게 맞는데 단기간에 226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건 맞죠. 그러나 이게 단기라고 아니 이 단기에 못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 틀은 잡혀줘야지. 안 그러면 그걸 안 하면 10년이 가도 이거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 지적하신 분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범 사업이라든 그런 걸 통해서 성과 분석도 하고 이것이 전 지역에 확산 가능한 건지 그 평가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롭게 뭐 1년에 단 한 개씩만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 기준은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경로당의 운동기구 문제는 이게 뭐 매번 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1,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올렸다며요. 네, 올렸습니다. 얼마 올렸어요? 3천만 원 올렸습니다. 평택시는 좀 그런 거에서는 통 크지가 않네.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예전에 이제 신규로 하는 데만 했잖아요. 신규 플러스 이제 올해 거의는 신규. 네, 거의 뭐 신규이죠. 그럼 3,000만 원이면 이제 기존의 경로당도 합니까? 합니다. 지금 올해는 추경에 내가 5천만 원 예산을 해주셔서 한 52개소에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금 당장은 저희 실림제 때문에 이제 3천만 원 예산 세웠지만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이제 추경에서 다 확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 운동기구 보급에 차질이 없어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매번 뭐 운동기구 이렇게 경로당 가봐야 아주 오래전에 이제 했던 거 안 쓰는 게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네, 과감하게 빼내고 새롭게 요즘 시대에 맞는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봐요. 어, 450자 아이로브만 카페 운영인데 아이만 카페 운영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장난감 대여 같은 경우는 거기 회원에 들으면 10,000원씩 내는 거죠? 네, 한 번 내면 이제 그냥 더 돈 안 내고 하는 거죠? 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몇 명씩 있어요? 번역별로? 지금 남부 쪽에 있는 아이맘 카페, 북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체육센터에 있는 거, 지금 몇 명씩 들어와 있습니까? 이 구역별로 나누고 있지만 그냥 통합해서 숫자가 있습니다. 몇 명이요, 그건? 하도 많은 거 아니에요? 회원 가입은 850명으로 나오네요. 회원 아이만 카페는 아니, 장난감 대여. 그 중에. 장난감 대여 회원 가입이 850으로 써 있네요, 여기. 네? 저희들이 운영 실적에서 보면 아이만 카페가 회원 가입이 1,073명으로 되어 있고 1,073명? 예. 장난감 대여 실적은 11,100회를 했습니다. 아니, 회원. 회원이 1,073명입니다. 장난감 대여가요? 예, 회원 가입이 총 회원. 그러니까 총 회원이 1,073명이요? 예. 그럼 여기에 있는 자료는 뭐예요? 450쪽에 있는 거, 그 중간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 회원 가입 850명은? 이건 본청만인가요? 이거는 뭐예요? 850명은? 장난감 대회 회원 가입이 850명이고 대여 실적은 11,100회를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장난감 대회 회원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이게 이제 권역별로 몇 명 나오잖아요. 네? 예전에 이거를 그 육아정보센터에서 전체로 예산을 걷어서 각각 다 주고 싶은데 줬단 말이에요. 그 작년도 이걸 행정상으로 제가 지적을 했어요. 해당 지역에서 발생된 이 회원에 대한 수입은
그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기로 한 거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또 딴 데로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가령 뭐 본청에서 회원이 들어오면 그 회원 들어오는 수입을 본청에서 쓰고 송출은 송출에 쓰고 안출은 안출에 쓰자 이렇게 해서 시가 그렇게 해결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행정상가서 준비를 안 하셨나? 이거는 물어볼 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역별로 발생되는 회원 가입으로 해서 발생되는 10,000원의 수입은 해당 지역에서 써야지 돌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절 교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종사하는 분은 2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예.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현재 2014년도에 4,600, 2015년도 4,172, 2016년도 10월달까지 3,006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응? 시월날 현재 3,600명입니다. 예? 시월날 현재 3,600명이 3,006명. 예, 예. 그 여기에서 지금 이용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용자들 강제로 뭐 이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는 거죠, 이분들은? 홍보를 되게 부른 학교 같은 데서도 오고, 뭐 어린이집 데서도 오고, 어른이나 뭐 그 일종의 전 봉사단체라든가 여기에 관심 있는 단체에서 오고 하는 상황입니다. 원론적인 대답을 하신 거고. 463쪽에 예산 집행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반 수용비나 뭐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거 다 빼고 실제 양성교육, 예절 강사 교육, 그리고 성년회를 및 외국인 전통 훈련 행사, 그리고 교육용 재료 구입 이렇게 해봐야 뭐 예산은 이게 얼마입니까? 4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수입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산 집행에 수입액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예산 집행은 4,172만 6천. 아니, 그거 그 중에 예, 예. 사무관리비나 뭐 공공운영비, 강사 이런 거 빼고 예, 예.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재료 구입까지 해서 한 46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많은 부분은 안 드는 양인데, 그게. 원래 안 드는 거예요? 뭐, 건물이 있겠다. 그 다음에 건물이 있으니까 사업비성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너무 사업이 단조로운 거 아닌가요? 여기서는 3년치를 보면 예절 강사 양성교육하고 성년회 및 외국인 전통훈련 행사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매년 뭐 이것만 해야 되는 거냐고. 현재는 그쪽에 요구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차제 교육에 이것뿐만 아니고 요즘 사회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서 다양한 쪽으로 확대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절교육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매번 그 두 가지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예산이 들어가면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마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의원님. 우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복지사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어디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종사자 복지사 중에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이제 종류가 좀 두 가지 이상이 돼서 사회복지사 요양원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뭐 그 특수근무수당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급되는 게 있어요. 네. 그 다만 이제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 사기 진작 채널에서 10만 원씩 1인당 10만 원씩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그 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사들은 그것도 안 나갔죠? 개인 시설은 그 시설 요양시설 자체가 네. 건보에서 인건비성이나 운영비적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거기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건보에서 지급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 이제 우리가 복지관 그런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복지사들은 이제 특수근무수당이 얼마나 가져와요? 뭐 연수별로 좀 제한이 되기 틀립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15년 이상, 뭐 5년 미만 뭐 그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네, 처음 종사하는 날부터 그래도 네. 그 달부터 이제 적용은 되는 거죠. 네, 적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복지사들이 예. 뭐 열악한 속에서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네. 어떤 그런 그 시하고 관계되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 복지사들은 네. 특수근무수당을 받는데 네. 액수는 많지 않은가 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인들의 그 요양시설에 있는 네. 그런 복지사들도 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걸 좀 배려를 좀 해달라. 한 1인당 3만 원 정도 그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네, 그 그렇게 많지 액수를 않습니다. 따져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은 돈은 아니고 네. 자기네들도 너무 자존심이 좀 상한다. 네. 그러면서 한번 그 민원을 좀 받았었어요. 저기 복지사들이 한번 찾아왔더라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분들 그 3만 원이라는 돈이 뭐 큰 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쓸까 하는데 그들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그 시설이 지금 개인 시설이 한 30개 정도 되나요? 네, 됩니다. 네, 30개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 좀 해봐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불합종합사회복지관 342쪽에 보면은 프로그램 그 현황이 2015년하고 굉장히 예산상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예. 어느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주요 사업 프로그램 보면은 사업 여기 보면은 그 15년도 거하고 사업이 4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는 2억 9천밖에 안 되는데 사업이 뭐 조금 뭐 줄어든 게 있나 보죠? 그 후원금에서만 있습니다. 후원금에서. 근데 후원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그리고 보니까는 한 후원금도 8천만 원 이상 줄었어요. 그 운영하시는 분이 뭐 바뀌었나요? 아니요,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이제 후원 사업이 또 그 사업 기간마다 또 이렇게 프로포절 해가지고 그 사업을 따와가지고 또 후원금 갖고 와서 프로그램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5년에 이제 어떤 사업이 이제 16년도에 이제 그 프로포즈를 못 해오면은 그 후원금을 못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계속 갈수록 좀 후원금도 늘어야 되고 사업도 더 활발히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지가 않고요. 여기 그 15년도에 보면은 유기가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520만 원 정도가 사업비를 썼는데 2016년도에는 2,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근데 그 이용자 숫자를 보면은 뭐 5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20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2015년도에 25명이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20명이거든요. 이 5명 차이로 이렇게 예산이 한 4배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는 건지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 이거는 이제 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뭐 이제 유기가정별로 또 그 지원해줘야 되는 그 사례가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육시설에 우리가 시설 개선 사업도 있고 또 이제 교재교구 지원 사업이 있죠. 예. 보육시설에. 예, 예. 네, 그게 매년 있습니까? 아니면은 몇 년에 한 번 있는 건가요? 시설부하고는 시설 보강 사업은 뭐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 매년 이제 해줘야 될 때가 있으면 이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재 교구 그 지원 사업은 거의 뭐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죠? 저기 과장님 오늘 아까도 뭐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심하고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맡기는 그 시설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저기 건강상의 어떤 그 우려가 좀 많기 때문에 그 교재교구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거기에 우리가 이제 공기청정기 그런 거를 좀 구입할 수 있게끔 그런데 좀 조치를 해주세요. 아까 제안사항으로 말씀해주듯이 그 인증 평가 인증에 지분을 주는 상황은 아닌지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는데 중앙에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한번 좋은 방향이 뭔지를 아니 이게 우리가 참 답답한 게 어떤 그런 법들이 되고 어떤 무슨 뭐 옛날에 어떤 전례를 들이대고 어떤 규정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야. 이제 그건 이제 뭐냐면은 이제 교재교구비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매년 지급을 하게 되면요. 사실은 거기서 어린아이들 그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그 교구를 삽니다. 근데 이제 요즘 교구들이 굉장히 이렇게 견고하고 질이 좋아서 몇 년씩 놔둬도 이게 깨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안정상 그런 거는 이제 사용할 수 없고, 그죠? 그런 게 이제 다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고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 교구비를 갖다가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해요. 하게 되면은 멀쩡한 것도 갖다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조금 유도리 있게 그걸 갖다 우리가 요번에는 뭐 공기청정기를 일률적으로 좀 하게 해준다든가 어떤 그런 탄력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마 교재교구비는 이제 현안에 따라서만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뭐 어린이원의 환경 개선을 접어서 도움이 된다면 그럼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새로 이제 과장님이나 뭐 담당 부서가 이렇게 바뀌어갖고 오게 되면은 그 전에 뭐를 했나
작년도에 뭘 했나 이게 그런 걸 봐가면서 모든 사업을 거기다 기준을 맞춘다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이나 뭐 똑같은 거야. 이 환경은 변하고 여러 가지 욕구는 달라졌는데, 그죠? 교육 환경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 이렇게 오듯이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뭔가 이렇게 자꾸 창의적으로 새롭게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그게 큰 문제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김기성 우리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원장 그 가동교육 시설에서 학생 수 원할 수도 아주 조금인데 그걸 갖다가 조리사 돼야 되고 뭐 돼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진짜 운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다시 개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돼요. 맞춰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지혜씨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김희씨 의원님. 우선 214쪽에 사립자원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원 뭐 신청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사립형 자원도서관 이렇게 있나? 시에? 근데 214쪽. 네, 지금 214쪽 내용은 보조금 집행 현황인데요. 네. 그 사립자원도서관은 이제 그 저희 관내는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네. 48개소 사립도서관 이제 주로 교회라든지 주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정 평가를 통해서 도 주관으로 해서 일정 평가를 통해서 일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 본인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받으려면? 이거 말고도 우리 시를 통해서 하고 같은 데는 도서관이 웬만한 사람 다 이거 신청을 하는데 여기 한 8군데 정도 있는데 네. 이거보다 많이 더 이걸 내용을 알면은 뭐 많은 돈이 아니라도 신청을 할 텐데. 저희가 이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 이제 도서관에서 사립도서관에서 그 여건이 안 되는 그 도서관들은 이제 신청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일부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는 건 그럼 이렇게 뭐 평수라든가 아니면 뭐 주민수 이런 거 얘기하는 이제 그 여건은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소방 시설이 1차적으로 갖춰져야 되고요. 또 열람석이 한 6석 이상, 그 다음에 그 도서, 책이 한 1000권 이상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일부 그 등록 기준에 맞춰서 등록을 하면 그 운영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8군데 지금 갖고 있는데 예. 이거 말고 내가 잘 몰라서 신청 못한 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예. 새로 생긴 아파트 같은 데는 이거 뭐 무조건 도서관에서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럴 때 충분히 기준이 될 텐데 근데도 그렇고 또 이거 보니까는 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 금액 차이 나는 거는 금액 차이 나는 건데 심사 기준에 따라서 네. 좀 열악한 부분은 조금 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요. 네, 그런 차이입니다. 열악한 데를 좀 더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3개년도가 있는데 2014년도에는 2개 써졌었고요. 2015년도에는 6개로 늘어났고 지금 말씀하신 16년도 지금 8개는 되는데 16년도 7개로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행복한 자원도서관 요거는 보니까 3천에서 도비 12해가지고 6천이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 K55 우리 미군 부대 내에 공군 특전사령부 산하 지원단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내에 군인도서관으로 특별히 시책적으로 도에서 50%, 시에서 50% 지원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부대네. 그리고 우리도 좀 홍보하신다는데 좀 더 홍보 좀 하셔가지고
또 많은 거 아니어도 좀 지원 받으면 좋잖아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내주고 그다음에 308쪽에 보면 저 급이 반환하는 게 쭉 있어요. 각 구별로. 그래서 오늘 308쪽에 생활 청소년과 의료급여 관리사 운영 해가지고 도비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거 보니까 집행은 한 350회고 반납액이 한 2,400 가까이 되는데 오히려 이 반납액이 쓰고 훨씬 많네요. 아, 이거 인건비인데요. 도중에 이분이 그만뒀습니다. 네? 8월 말로 작년에 그만둬가지고요. 인건비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그럼 이분이 없어도 괜찮은 거 있죠? 일하는 데는? 그러면 가서 다시 채용하도 해야 될 거예요. 아, 작년에 이제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뭐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가지고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중간에 이분이 빠져서 체험을 발휘 안 해도 그냥 일하는 채용 수준이죠?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채용 공고를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이분이 저 응모한 사람이 그만둔다고 그래가지고 공백기간이 좀 생긴 겁니다. 이거 아니 뭐 남은 게 많은 거고 이건 일 얼마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조금 하다가 관두신 것 같은데. 네. 그죠? 집행이 350이고 잔액이 2,400인데 또 잠깐 하다 마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아요? 이분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까 우리 업무 보고드렸지만 의료급여 관리사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요? 예. 이게 전부 다 도비예요? 네네. 이거는 하는 사람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시비 잘 검토하는 사람도 뭐 이거를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은 도비 받는 건데 이거는 채용해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아니 다른 사람 일을 했을 거 아니야 다른 직원이 대신 이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요. 예. 도비 쪽이 이렇게 좀 채용이 안 돼가지고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인 뒤에 309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비 이거는 국비인가요? 저 1억 4,900을 반납했는데 20억 중에 네, 있습니다. 반납한 거. 그런 일자리 사업비를 이거 왜 좀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노인들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걸로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반납을 했죠? 1억 5천만 원? 네, 그거는 뭐 요인이 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초 최초 신청했던 분들이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분이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람 구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비용이 이제 소진을 못한 거고요. 또 하나는 하반기에 한 10월쯤에 추가로 예산이 더 이제 내시가 됐습니다. 근데 한 10월쯤에 내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다시 모집 공고 내고 하다 보니까 그 모집 공고 기간이라든 그때는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게 노인 일자리 이게 모집하면은 지원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예비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그거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저희가 그 예산 집행하기에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가해서 네. 좀 신경 써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 해달라는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네. 이거를 예비로 쭉 놓고 해가지고 빠지면 그 사람들 채워서 빠르게 진행해 나가면은 충분히 이건 반납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그런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경로당 냉방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많은 거 아니고 한 200만 원 정도 여기 보니까 경로당이 신청한 저기가 좀 적은가 봐요. 534개소에서 490개소만 신청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나머지 신청을 왜 안 했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신규 아파트인 경우에는 새로 지면서 다 물품을 이제 지원해준 사례도 있고요. 기존에 또 이미 이제 그 품목들을 다 쓰던 데가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신청 안 해도 있고 또 휴지 중인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좀
신청 이게 들었습니다. 올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이 많이 더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뭐 전기 아끼냐고 집에서 못 되니까 정부당 같은 거 많이 모여서 네네. 더위를 피하고 가시는데 네. 그때 우리 이제 한창 더울 때는 그 특별국 기간 동안은 또 전력비 지원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어떤 경로당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가보면은 에어컨을 제대로 안 트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전기 아낀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걸 좀 충분히 지원해가지고 네.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런 거 반납하지 말고. 아, 근데 뭐 예산안 심사 때도 이제 심의 때 말씀하시겠지만 그 부분 저희가 냉방비 때문에 더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국비인데 24억 중에 5억 2천 정도를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데 네. 예산 과다 배정하시다 그러네. 그 당초에 이제 그 장애인 수를 잘못 체크한 건가? 도에서 이제 예산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이제 각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분배 조정하다 보니까 거기 저희가 당초 필요로 하는 수요보다는 더 많이 이제 예산이 이제 배정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배정하다 보니까. 네네. 그 뒤에 여성가족과의 결식아동 급식비도 한 9,400이 집행자하고 반납했는데 이런 것도 또 과다하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아, 저희들은 이제 11월, 12월 쓸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0월 말로 잡다 보니까 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다 소모가 되는 거네요. 네네. 근데 그 뒤에 대체교사 인건비 국비인데 여기 4,200 집행하고 3,300이 남았네. 역시 이것도 11월 대체교사가 주로 연말에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11월, 12월 날 우리 12월, 12월 달에 거의 반 정도 했네. 예, 예. 또 예산이 지난 9월 달 3회 축인가 또 추가로 데려와가지고요. 11월, 12월 달 수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결국은 좀 반납하는 이견이 반내백이 거의 줄전이요. 어린이 CCTV 설치 이건 국비인데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그죠? 예. 5억 뭐 1억 남았는데 이거는 어린이집 수요가 너무 더 해서 그러나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저희들이 조합장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312쪽 지금 써먹은 거 312쪽 312? 아래에서 한 6번째 정도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국비 예. 101억이 남았잖아요. 이거 반납하는데 국비 지원 사업인데 네. 설치를 하고 남은 사업비입니다. 근데 이 국비는 우리가 이 신청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대략 산출해서 나오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신청하는 거예요? 예. 그럼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 CCTV를 보육 아동시설이라든가 급식시설이라든가 그런데 하나만 설치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반납하는 데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거를 안 하고 반납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또 안 한다고 막 그래서 또 안 하고서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신청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받나 봐잖아요. 근데 여성은 저기 당초에 우리가 수요 판단했을 때 422개소를 이제 판단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약 한 392개가 필요한 거로 지금 신청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수요 장업할 건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타당성 내지는 이런 걸 해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빠진 건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408쪽에 보면 우리 이제 노인 장애인과인데 우리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쭉 보유 현황을 주셨는데 네.
이게 보니까 요새 그 경로당에 운동기구 이렇게 러닝머신 이런 거잘 아니잖아. 그거는 새로 그거는 이제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복합 운동기능도 뭔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야. 근데 지난번에 우리 뭐 시에서 그냥 경로당에 다 이게 일괄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주로 이 안마의자 같은 것도 많이 쓰라고. 네, 안마의자는 제일 많이 통하시죠. 근데 이게 안마의자 보니까 지금 172개를 지급을 하셨는데 네. 보니까 이 동해는 별로 없어요. 동해는 뭐 몇 개 없고 근데 파악해 보니까 다 네. 읍면 이쪽으로만 많고 네. 동으로 몇 개 없더라고. 이게 왜 무슨 기준이 그렇게 있는 건가? 네, 당초에 이제 저희가 100만 원 일개소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신규를 우선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최초에는 이제 물론 일괄 공급했습니다. 이제 최초에는 이제 안마의자 같은 게 이제 공급이 안 됐던 상황이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을 넣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일부 지역에 좀 편중돼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연하고 의과부 쪽으로 많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동으로 보니까 이렇게 안 있더라고. 근데 추후에 이제 들어온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그 필수적 먼저 우선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안마의자는 나는 그전에 어디 딴 데서 준 거 쓰려고 그냥 어디 음료에다가 경로에 하나 지어준 게 있는데 네. 아주 어르신들이 아주 고맙게 잘 쓰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안마의자 같은 것도 이 동해도 아마 이거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 동쪽도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네, 이거 필수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넣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저 지금 더 할 거예요? 자료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요걸 마감하고 딴 거 해야 돼.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지려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부 수강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꼭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